당협위원장들을 전면 재선출하겠다. 장동혁 대표가 밝혔죠. 비당권파 의원들의 징계를 둘러싸고도 국민의힘 내부는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옛 친윤 주축 모임이죠. 미래혁신포럼의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공급 문제로 정부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도 관련 내용을 또 언급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절차가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를 한 다음에 구청장에게 일정 분량을 위임하면 더 빨리 진행될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현실과 괴리된 주장입니다. 이 점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했다는 걸 빌미로 해서 총리가 서울시장은 제껴두고 구청장들을 모아서 구청장의 건의를 채택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서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5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 권한을 민주당이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한 데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아주 상당히 불쾌함을 드러냈죠. 서울시장을 제끼고 논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문제 있는 정권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오세훈 시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구청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일이 더 수월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결국에 계속 반대하면 서울시장 건너뛰고 일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한테, 여기서는 용산구청장이겠네요. 용산구청장에게 인허가권을 넘기도록 제도를 바꿀 거야, 법을 바꿀 거야. 이거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다분한 조치이고 네. 설령 법령을 바꿔서 인허가의 주체를 바꾼다고 해서 인허가의 단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할 주체가 바뀌는 것이지 단계가 9단계가 7단계가 되고 5단계가 되고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크게 봐서 9단계의 인허가 중에서 7단계는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반기를 들고 그리고 네. 지방선거 이후에 서울구청장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권한을 일부 빼앗아서 구청장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보복성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걸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로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되게 하고 싶으면은요. 저런 것보다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를 폐지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합원 내부에서 분담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이런 걸 막아야지 서류를 들고 갈 곳을 서울시청에서 구청으로 바꾼다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압도적으로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요, 찬성하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죠.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 3명 가운데 2명꼴로 아파트 부지 사용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산 어린이 정원 일부의 이 임대주택 아파트 소규모 공급에 대해서 서울 시민 가운데 3분의 2는 반대한다, 이 내용이죠. 자, 얼마 전에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 논란과 욕조 고시원 제한에 분노했던 젊은 층, 이 젊은 층들이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이 풍자 영상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개발을 놓고도 여러 AI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아파트 뷰가 가상으로 아래쪽처럼 이렇게 바뀔 거다. 이른바 국중박 뷰다라고 가상 이미지가 돌고 있고요. 현재 남산타워가 보이는 국립중앙박물관 뷰, 저렇게 빽빽하게 아파트로 들어찰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한 네티즌은 차라리 국회의사당을 허물고
아, 여기다가 아파트를 진짜 이런 얘기까지 AI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용산 어린이 정원은 서쪽에 있어서 가상 이미지처럼 박물관 정면을 가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 그리고 젊은 층의 분노가 크다는 말이겠죠. 일단은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단 1cm도 양보할 수 없다는 오세훈 시장. 내일이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접점을 찾을 만한 부분이 없어 보여요. 정부가 먼저 안을 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용산공원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고 그 근거법에 따라서 공원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파트를 법을 개정해서 아파트를 지을 거라면 어느 부지에 몇 가구를 지을지 이런 계획 정도는 나와줘야지 서울시장이 동의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공원을 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걸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요? 오세훈 시장으로 하여금 주택 공급난의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 돌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요. 아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권을 500가구 이하는 구청장에게 넘긴다는 것도 지금 권한을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네. 공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하고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헬기라도 타고 다니면서 서울 땅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에 지금 앞으로 5년 안에 하여튼 어떻게든 어디든 아파트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굳이 용산 어린이 정원만 저렇게 집착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신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몇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그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 지구 있잖아요. 네. 그게 용산 어린이 정원보다 한 7배 정도 되는 그린벨트인데 그거 다 풀어가지고 거기에 신혼부부 장기 전세 주택 공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 나갈 때는 민주당을 반개발 프레임으로 묶어가지고 네. 서울시장이 당선됐는데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는 용산공원 부지 아직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에 용산공원 부지에 있는 군인 아파트, 장교 숙소, 원래 주택으로 활용되던 부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진짜 말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